네, 2일차 남북 고위급 접촉도 역시 지금 마라톤 협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재개된 지 5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같이 밤샘 협상이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김희준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 이틀 지금 고위급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접촉이 벌써 10시간, 그리고 2차 접촉도 지금 5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김희준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회담의 쟁점 간단하게 정리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북측 입장에서는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중단, 이 두 부분일 텐데요. 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것 아니냐. 네, 그런 가운데 서로 이제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좀 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타결되면 좋겠습니다만 회담이 하루 더 또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을까. 그동안은 남북 협상의 전례를 비춰보면요. 예.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측이 끝까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현익 박사님, 네. 김희준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남과 북이 무언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접촉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북한이 회의장에서 바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바로 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자, 무언가 남과 북이 합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요. 예. 회담의 대표들도 남북에서 그냥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최고 권위자들이 다 모였고 정상회담 빼놓고는 최고위급 회담입니다. 예. 저게 진정한 고위급 회담이죠. 재작년에 했던 그 고위급 회담은 사실은 통전부 부부장하고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관급 회담 정도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낯설었어요. 예. 오히려 작년에 그 아시안 게임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왔을 때 네네. 그때가 갑작스럽지만 고위급 회담이죠. 그런 게.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그 작년 10월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겁니다. 저기 최룡해만 없을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구면이고 그래서 회담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무슨 적개심으로 끓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만난 사람들이 작년에도 보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다 웃으면서 만나잖아요. 예. 그 당시도 상황은 별로 안 좋았지만 다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일단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10시간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오해를 서로 오인했을 때 전쟁도 나고 하는 가능성이 큰데 네. 서로 10시간 동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또 5시간을 했으니 사실은 근본 문제에 부딪혀서 인정하고 사과해라,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하는 우리의 주장과 또 이미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따지냐, 확성기 자꾸 방송하면 우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팽팽하게 맞부딪혀 가지고 그거를 아마 한 10시간 중에 5시간은 보냈을 테고, 네. 나머지는 근데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이거는 이런 표현,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지 지금. 발전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상화도 아니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폭넓게 논의했다. 의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도 얘기했고, 그럼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5시간 동안은 근본적으로 그냥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나머지는 아마 그러면 일단 다른 문제도 한번 얘기해보고 다시 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 오이사 조치부터 해제해야지 남북 간에 그렇게 화해협력 한다면서 이게 오이사 조치라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가로막는 조치를 왜 하냐. 그럼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리 대표들은 왠지 몰라서 묻냐. 천안함 폭침을 당신들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뻔뻔하게 인정하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자 처벌은커녕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예. 이런 얘기들 다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때는 그냥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에 그냥 초점을 맞춰 끝났어요. 실제로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요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도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원산과 금강산 연계해가지고 복합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지금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원산이 또 김정은이가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고영이가 제일 동포기 때문에 원산으로 다 가잖아요. 그 북송선이. 예. 그래서 원산에서 한참 동안 살았고 원산 인근이 워낙 경치도 좋고 해서 금강산까지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금강산 하고 싶죠. 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따로따로 좀 떼어가지고 금강산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어떻게 좀 엮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 인정하고 사과해라 뭐 하는데 죽어도 못 한다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그 양측의 대표가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건 정면으로 군사적인 충돌하는 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 합의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만족할 만큼 아유 목함질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발표했을 땐 몰랐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맞더라. 아 그러니까 사실 좀 유감이고 참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책임자도 처벌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네. 지금까지 남북관계 역사상 자신들이 발뺌한 거를 한 번도 번복해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남북 간에 이 북한이 형전협정 위반한 게 수천 건이거든요. 근데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연 이걸 갑자기 받을 수 있을까?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착한 존재가 됐을까? 물론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번엔 단단히 도발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연쇄고리를 끊겠다 그랬는데 뭐 의지와 목표는 좋은데 과연 이게 우리의 설득으로 될 것인지 일단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예. 정면 충돌만 하지 않도록 합의문이 나온다면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일단은 기대를 최소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기대는 이제 다음에 여쭤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 그 최고조의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지금 재개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큰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목함질의 도발이라던가 또 서부전선 폭격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남측의 조작극이다라는 점을 뭐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목함질의 도발이나 뭐 서부 지역에서 폭격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한다 정도에서 양측이 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이 같은 군사적 긴장 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자는 그 부분을 추후 계속 군사 당국 간의 회담을 열어서 논의하자 이 정도만 합의해도 큰 성과일 것 같고요. 예. 그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내린 준 전시 체제 해제하고 예. 우리 측도 그 대북 심리전 방송 잠정적으로 조금 유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만 내세운다면 이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김희중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지금 남북 간의 지금 가장 그 현안 이것은 지금 그 이번에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네. 적어도 사과 유감 표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대북 방송을 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현안은 남과 북이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다음 단계가 지금 아무리 봐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몇 차례 더 가능한 빨리 실시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북한은 지금 금강산 관광을 아무리 봐도 재개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현안 역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제 천안함 폭침과 오이사 조치도 이제 있는데 더 쉬운 것이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죠. 예. 그러면 북한 대표가 그 당시에도 명승지 그 개발 총국인가 예.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그 기구에서 하여튼 요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일단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도 하고 사과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대북 강경한 정책 썼잖아요. 예. 그때 유익 통일부 장관 때 국회에서 답변할 때 사실 향후에 재발 방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당국에게 현대아산건설 그 현 회장한테 말고 우리 정부 당국에게 북한 당국이 확실하게 재발 방지만 보상하면 금강산광 재개를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장점을 따가지고서는 좀 중간 정도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전혀 없어요. 지금 새로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초기 입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진상조사 다시, 지금 어떻게 거기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상조사 다시 해야 되고 처벌하고 재벌 방지 약속하고 다 욕을 하는데 사과도 받고 그거는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지금 대표들이 와서 사실 그 박광자 씨 그 관광객이 와서 참 그 못된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선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초병을 어떻게 그 벌을 줄 수는 없었지만 경계 근무하다가 한 거니까 우리는 벌을 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유감이고 그런 관광지에서 그런 사건이 난 건 우리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네. 이렇게 만약 얘기를 했다 하고 우리 대표들이 와서 전하고 이 북한이 황병서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다른 게 현대아산 재산 우리 정부 재산을 그냥 임의로 그냥 약탈했잖아요. 예. 그거부터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건 그거부터 해놓고 금강산광 재개니까 그 재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하고 요번에 만약 황병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은 그럼 요번에 금강산광 재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좀 주기적으로 합시다. 그거 좋다. 이게 합의가 되면 이건 대단한 거죠. 네. 그것만 해도. 네. 남북 간에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려는 지금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상당수의 잠수함을 지금 이동 배치시켰어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북한의 뭐 전형적인 뭐 화전 양면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가 북한이 가장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2주째 전개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부의 도발, 특히 미국의 대북 적지 정책이나 이런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을 아마 대내적으로도 더 강조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 면에 또 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 있어서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특히 남측이 우리의 뭐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위기감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일 박사님, 예. 지금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서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과거보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말 안보의식과 그리고 이제 많이 북한을 아시니까 예. 사재기 현상 전혀 없는데 네. 저런 엉터리 방송을 하면 만약에 남한에 종북 세력이 있다면 종북 세력도 다 종북을 벗어날 거예요. 예. 북한이란 저런 거짓말을 턱도 없는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무슨 뭐 예비군 훈련하다가 이탈자가 많다는 등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건 심리전이 아니고요. 멍청한 방송이죠. 네. 예. 과거에는 이런 방송은 했다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황당한 보도는 잘 방송을 하고 있는 모르고 것 같아요. 단지 뭐 조선중앙TV에서 예. 지금 뭐 이제 군복을 입은 노동자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예, 뭐 군복 입은 기자가 이제 뭐 방송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도는 하고 예. 있는데 그만큼 뭐 자기들이 뭔가 준비 태세가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과시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수함 더 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잠수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예. 북한 잠수함 수는 많습니다. 70여 척인데 우리보다 뭐 몇 배 많죠. 그러나 좀 99형이고 DJ 잠수함에서 소리도 크게 나서 비교적 우리가 간파하기가 쉽고 지금 이 워치콘 2로 격상해서 쫙 보니까 50척이 안 보인다. 근데 50척이 안 보이는 건 좀 심각한데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번 물 위로 나와서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점 찍어가지고 파악해서 그 집중적으로
그 수색하면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한 지역으로 넘어온 건 아니라고 아까 낮에 전 해군 사령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남한 지역으로 넘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어디 저 숨어 있든가 왜냐하면 몸을 좀 그 피해 있다가 기습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려고 지금 그 기지를 떠나 있는 거지. 남쪽으로 지금 넘어와서 동해 밑바다에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뭐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또 지난 5월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던 곳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 시험 발사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측이 자꾸 그 잠수함의 어떤 성능을 계속 개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위협의 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그 공격형 잠수함이 없어요. 잠수함이 오면 잠수함이 훨씬 위력이 좋은 잠수함으로 발각해 가지고 그 부셔버리는. 근데 우리가 그 공격형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한미 간에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원래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대잠 초계기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부터 빨리 구입하고 해서 그 대잠 활동 능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리고 김희중 기자는 워낙 뭐 남북 관계 현안을 잘 알고 계시고 협상 취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고위급 회담의 의미를 좀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최고위급 회담이 거의 열리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걸 전격적으로 북한이 또 수용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제안도 했고요. 네네. 네, 지금 나름대로 또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이 2007년도에 뭐 총리 회담과 그때 남북 이제 국방장관급 회담 이후에 거의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고요.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 지도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실세들이 어떤 재량권을 갖고 또 큰 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일반 실무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이 모든 부분을 또 다시 이제 최고 지도자에게 어떤 재가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남측도 청와대 또 북측도 평양과 계속 논의를 주고 받으면서 이번 회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양측이 어느 정도 우리의 뭐 김관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실세 또 북측의 황병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의 뭐 거의 이제 군부의 제1 실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북이 좀 큰 틀에서 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다. 최고위급 접촉이 순조롭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또 이 합의안이 나온다면 일각에서 일부 매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앞서나간 걸까요? 정상회담을 뭐 못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바로 밑에 더 이상 뭐 총리회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북한의 총리는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총리는 실질적으로 한 서열이 10등이나 되는데 지금 2등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왔으니까 이게 사실 최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성의를 보여서 북한도 정말 중국하고는 정말 더 이상 관계 못하겠다. 남한하고 남북 간에 민족끼리 합시다. 그 대신에 과거 천안함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 한 거지만 우리가 했어. 잘못했어.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참 앞으로 좀 정말 통큰 경협을 합시다. 이런 만약에 그렇게 나와서 한다면 정상회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이게 근본 문제라서 그렇지 북한이 체면만 조금만 버리고 정말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사과하고 나온다면 정상회담 뭐 연말에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지금 5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위급 접촉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희전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